한참 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Coming Home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때 아마 귀향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월남전 도중에 만들었던 영화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게 상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년을 영화사 그 서랍에 있다가 베트남 워가 끝난 후에 상영이 시작된 영화인데요. 앤젤리나 졸리의 아버지인 존 보이트가 이제 거기에 상위 군인으로 나오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월남전에 가가지고 많이 다쳐가지고 신체를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장교 부인인 제인 펀다 나왔는데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이 이제 그 월남전에서 장교 오피서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여자분이 자원을 해서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상위 군인인 이 존 보이트가 아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명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참 놀래고, 그분이 굉장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굉장히 제인 펀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겉으로는 아주 잘생기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그런데 이분은 냉랭해요. 그리고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냥 나쁜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 전하고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왔으니까 이제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남편 같은 경우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있었거든요. 월남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고 많은 그 시련을 겪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혈압 막 올라가고요. 자기 안에서는 막 이 하트비트 빨리 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구하고도 가서 말도 못하고 누구하고도 웃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완전히 트라우마 때문에 막 불안하고, 바깥에서 무슨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나면은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왜냐면 폭탄이 터진 것 같으니까. 이런 상태로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인이 이 사지가 멀쩡한 장교 남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상위군, 자기가 보기에 몸은 다쳤어도 마음이 건강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하는 그 상위군인한테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이 참 인간에게 많은 그 정신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 쉘 샥이라고도 불렀죠. 이제 PTSD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홍수 때문에 집이 떠내려간다던가, 지진으로 뭐 문제가 생겨서 다쳤다던가, 이런 자연에 의한 것도 있는데, 정말 심한 그 PTSD는요,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어린 시절에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가져옵니다. 제가 책을 읽은 것을 보면은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밤이면은 뭐 어떤 아버지라던가 삼촌이라던가 누가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완전히 그 다음에 몸이 이제 굳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뭔가 학대를 당할 때는 자기 몸에서부터 본인이 이렇게 떠나간답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너무 불안할 때는요, 자기가 자기 몸을 갖다 지키질 못하고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천장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라던가 뭐 친척이라던가 어떤 남자가 자기를 갖다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하는 장면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아이가 배우는 것이 위험이 있을 때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공포 아니면 두려움을 갖다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거부터 배우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뭐 어디 물속으로 들어간다던가 불 속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릴 테니까 우리 그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게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위험, 어떻게 이걸 피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너무나 이제 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전두엽이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이가 이제 처음에 한 3개월만 벌써 돼도 아기가요. 엄마가 이제 있다가 방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처음에는 안 보이면 막 울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편도체에서 너 이거 큰일이다. 네 엄마 없으면 넌 죽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3개월만 돼도 애가 벌써 엄마가 마지막 있던 데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거기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가 그동안에 배운 executive function, 집행 능력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집행 능력을 벌써 3개월 안에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 아미그달라가 논란 현상처럼 있으면은 여기가 발달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때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던 아이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건 아니면은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포기해버린 그런 기권산 상태이건 아니면 성적이건 간에 이런 게 있던 애들은 그러니까 집행작용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한다던가 좋은 판단을 간다던가 이런 것도 좀 힘들어지는 거죠. 두뇌 자체의 발달에 문제가 오는 거죠. 이제 이런 상처가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그 책은요, 네덜란드에서 자라난 어떤 그 의사가 이제 하버드에 와서 공부를 하고 베셀 반 데어 콜크라는 그 의사인데요, 정신과 의사. 이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PTSD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클리닉에 나가서 환자를 보는 게 어떤 그 탐이라는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탐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다른 의사들과 같이 PTSD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이름은 뭐냐면 몸은 기억한다. The body keeps the score. score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점수 매기는 거 이런 거거든요. 몸은 기억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 받은 어떤 그 트라우마가 우리가 정신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도 기억하고 정신적으로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기억하고 이게 인간을 완전히 그거에 이렇게 일생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정상, 그래가지고 주로 그때 많이 나타나는 게 불안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장소라던가 비슷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땐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이제 그럴 때는 이분들은요 몸이 기억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때 느꼈던 그 바디 컨디션, 그때 만일 내가 배가 아팠다, 아니면 그때 내가 하복부에 어떤 통증을 느꼈다, 아니면 그때 내가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가슴이 막 아팠다,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치료가 힘든 겁니다. 이제 이 그 닥터 반 콜크라는 사람이 탐을 치료하면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탐이라는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제 뭐 아들인데, 이 집안에서는요 그 집안에 이제 하나의 그 전통이 있는데, 어른이 되면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군대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국가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이분도 굉장히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뭐 리더였고 대학교 가서도 리더였고 그런 사람이니까 군대에 가서도 뭐 소대장 뭐 이런 게 됐나 봐요. 그랬는데
월남에서 어느 논을 지나가다가 자기하고 있던 부하 8명이 거의 다 베트콩에 많이 죽고 아니면 많이 다쳤답니다. 그거를 자기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지 못한 거죠. 근데 자기도 할 수 없었던 거니까. 어쨌든 그러고선 군대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법과대학을 가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데,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아들이 둘 있는데 애들이 조금 가끔 싸운다던가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애들을 갖다 자기가 어떻게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그냥 집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인과도 몸에서 자꾸 이렇게 그 얼라움 시스템이 있으니까 혈압 자꾸 올라가고 맥박도 막 올라가고 이게 릴렉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몸 안에서는 지금 막 이머전시 상태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길 찾아왔다가 이 닥터 반데어 콜크 의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의사가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자기가 다쳤던 허리라던가 이런 데가 막 아프고 그런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제 자꾸 나타날 때면은 밤에 자꾸 꿈도 꾸고. 그래서 자기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삼촌도 그랬대요. 왜냐면 그 유러피언들이 그 세계 2차 대전 뭐 이럴 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삼촌 같은 경우는 그 아마 포로를 갖다가 그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만드는데 아마 인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촌이 거기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전쟁이 끝나서 오기는 했지만 이 삼촌도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아이들하고는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집안에다가 이제 조그만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막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질러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 아버지나 삼촌들도 그때 세계 제2차 대전 때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 탐처럼 그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계속 일생을 두고 이 PTSD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속 협력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The Body Keeps the Score. 몸은 기억한다. 근데 이게 몸만 기억하는 겁니까? 인간 전체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 당했던 몸의 아픔이라던가 해리 현상이라던가 이런 건 물론이지만 그때의 그 분노라던가 그때의 그 불안이라던가 어떤 점에서는 우울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술을 자꾸 마시게 되겠죠.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음주 문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녀 학대하게 되고요. 또 가정 불화가 많겠죠. 부인한테도 막 사랑을 못하고 소리 질러대고,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이라던가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인간 그 관계에 문제가 많았고요. 이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물론 전부 다 심한 그 PTSD가 다 오는 건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사과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졌더라도 어떤 사과는 그런 대로 먹을 만한 것도 있고 어떤 사과는 더 심하게 썩었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트라우마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옆에 어떤 사랑하는 보호자가 한 사람 있다던가, 가령 부모님 중에 하나가 괜찮았다던가 뭐 할머니가 있었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보호자가 있었을 때는 증세가 좀 덜할 수도 있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더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거고요. 그 앵자이티가 덜 심했던 사람들은 조금 덜했고, 어쨌든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사회관계라던가 가정이라던가 자기의 직업 이런 데서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고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권한 것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어떤 치료가 가장 좋으냐면은 믿을 만한 그 상대 의사라던가 상담가라던가 함께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경험해 보면서 그것을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오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약물 치료라던가 특수한 상담 치료라던가 어떤 점에서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라던가 뭐 영적인 도움을 다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자기의 그런 트라우마를 누구한테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서로를 믿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자기가 지나갔던 그런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신을 괴롭게 했던 그 장면이라던가 그 시기라던가 그때의 경험을 다시 되살려보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오는 것을 다시 연습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렇게 이런 것을 했어도 나는 미치거나 나는 죽거나 나는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함으로써 어떤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PTSD를 심하게 당한 사람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서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자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라는 것이 제 소원인데요. 이런 것을 당했던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체가 너무나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기능이 많이 저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지혜를 얻는다던가 이런 것에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당하시면은 합리적인 생각이라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급하게 자기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이분들이 술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많이 디프레스 되고 충동성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분들을 빨리 믿을 수 있는 상담가라던가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셔서 자신이 겪었던 이런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자기가 기억하고 다시 경험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오는, 그래서 자신감을 찾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처럼 전쟁도 많이 겪었고요. 우리 일제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참혹한 트라우마 많이 받았고,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대로 옆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그걸 조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가지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